네, 저희 2부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93만 7천 원에 15%요. 93만 7천 원에 15%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 8월 초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고민이 네.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요. 네. 그리고 또 목표가를 얼마가량 잡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예,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불타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불타기는 전혀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구간들은 아니고요. 일단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위탁 생산을 맡아왔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일단은 다른 손을 잡아야 되는 이 필요한 대안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수주 공시만 놓고 봐도 일단 캐파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수익권이신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비중이 한 15%. 근데 여기서 이제 비중이 조금 적으신 것 같아서 불타기를 하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불타기 같은 경우 지금 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98만 원대 여기를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98만 원이 깨진다고 해도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 93만 원대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98만 원대를 최종적인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저는 앞전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라인을 좀 재차 넘어서는 흐름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신고가 라인까지 거의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했을 때는 일단 굳이 불타기를 진행해서 평단을 위로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인에서 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물보안법에 따른 주요 고객사들의 좀 다변 현상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적과 실적에 대한 성장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은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저는 불타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앞전 신고가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는 반 비중을 좀 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절 비중 정도 좀 털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리스크를 확보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물량은 그대로 홀딩을 하는 겁니다. 홀딩을 하시면서 98만 원대를 최종적인 지지 라인으로 좀 확보를 하시고 좀 그런 식의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민테크 전기화재 관련주고요. 네. 그 5천, 비중이 네. 40%고, 잠깐 잊어버렸네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에 의하면 8,000원대에 들어가신 예, 것 같아요. 맞아요. 8,556원이에요. 네, 8,556원에 40%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또 한 번 또 갖고도 싶었고 그래서 한번 네. 샀더니 오늘은 또 어떻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도 엮였었지만,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좀 최근에 많이 몰렸었잖아요. 지금은 보내줘야 할 때인 건가요? 일단
그동안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군들이 기다렸던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아,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었는데 근데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리의 이 불안감을 온전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민테크를 비롯한 관련 종목군들의 세로 뉴스가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민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군,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기업들이 현재 화재 관련했을 때 실적을 내고 있느냐 혹은 기대감을 안고 먼저 움직였느냐를 보면은 후자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민테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했을 때 불안감이 다시 한번 또 조성이 되거나 혹은 정부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불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들, 물론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평단가 자체가 한 8,500원 라인대이다 보니까 반등 좀 이렇게 나오면은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40%라는 비중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덜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만 신규 상장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섹터가 먼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그 후반대여가지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방식보다는 좀 섹터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테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이중이 100%고 저기 매수가가 20만 4천 원이에요. 아, 이게 20만. 물타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네, 100%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그쯤인데 정신없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삼성 그 이미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어요? 저기 네. 얼마에 이제 그냥 중간에 그냥 손절을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또 시장 소외준 것 같아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네. 예, 그냥 손절해야 되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니면 네. 끝까지 갖고 가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네.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최신욱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손실이 너무 크세요. 뭐 삼성 관련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네. 로봇 관련주들 반등 올 듯 안 오는 것 같은데 언제쯤 좀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기업의 성장성에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업의 성장성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로봇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좀 특출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족 보행이면 이족 보행, 뭐 사족 보행,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 그럼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뭐 개화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로 나올 만한 재료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재료들의 연속성 여부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시장에서는 로봇 쪽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주 거래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중립을 드렸던 부분들은 비중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평단이 지금 20만 4천 원에 조정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이 추가 매수 구간들이
생각보다 지금 딱 맞는 구간에서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 구간에서 진행을 했다라면은 아마 평단이 지금 20만 원 안쪽으로 좀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추가 매수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비중이 100%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일단 일부 손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단이 좀 가까운 이격도에 근처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일단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20만 원대까지면은 꽤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20만 원까지는 상당 시간 오랜 부분들이 좀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이 종목군들의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손절이 좀 맞다고 보지만 일단 투자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라인에서 일부 손절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라인에서 일단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이 내일도 나온다 하게 되면은 12만 원대가 만약에 레인보우 루트에서 일단 깨지고 내려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중 50%를 분할 손절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분할 손절을 진행을 하세요. 20% 정도의 분할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좀 이거는 긴 투자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20% 정도 분할 손절하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10만 원 안팎까지 내려오게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0만 6천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앞전에 분할 손절했었던 20% 물량 다시 추가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평단은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일단 20만 원 깨지고 한 18만 원 선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8만 원대가 만약에 평단가가 조성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라인에서 두 번째 이탈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10만 원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0만 원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일단은 최종적인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3만 원에서 일부 20% 들어간 비중 다시 손절하시는 겁니다. 다시 손절을 해서 20%를 다시 확보를 해두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저항이 좀 강한 구간이어서 여기서 재차 돌파가 안 나오면 다시 밀릴 겁니다. 다시 밀릴 경우에는 또다시 20%를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단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을 전량 손절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성장성이 확고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 손절을 진행을 해서 순환매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순환매를 돌린 상황에서 평단을 확실하게 아래로 낮추고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맥심 구간 한 18만 7천 원에서 19만 원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재료가 계속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 앞쪽 뭐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이슈가 크게 부각이 안 된다고 해도 18만 원대까지는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만 순환매 작업만 진행하셔도 아마 나머지 물량들은 일부 수익을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대를 최종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10만 6천 원에서 11만 원대 내려오면은 20% 물량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그런 식의 지금 빠르게 순환매 리스크를 돌리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286번님께서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8만 5,500원에 16%. 계속 내려가는데 저점을 알 수가 없어서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천당 제약도 뭐 비만 치료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사실 어제 그렇게 큰 시세가 나지도 않았고 오늘도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지금 움직여야 하는 그 시세들이 지난 6월과 7월에 먼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가 저점일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추이가 완전하게 떨어진 다음에 이슈가 먼저 오픈을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관망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 손절하기에도 살짝 늦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24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암젠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라든지 그리고 10월에 위고비에 대한 국내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에 대한 추세를 보게 되었을 때 추가로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10만 원 라인대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좀 더 나와줄 수가 있는데 월봉상까지 보게 되면은 11만 8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만 8천 라인대 월봉상 10월선에서의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청단 제약 다시 한번 또 우리 시간대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비만 모멘텀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S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270원에 비중을 3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최근에 일단은 뭐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뭐 주가를 띄워 올렸던 부분들은 초전도체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격이 되돌리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그래도 거래량들이 앞전에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터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지만 중간중간 그래도 들어오는 거래 대금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 초전도체 이슈가 이게 또다시 부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만약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슈팅은 강하게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비중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뭐 초전도체, 뭐 꿈의 뭐 배터리 같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그런 산업군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이슈에 기대를 품고 뭐 비중을 30% 더 추가를 해서 60%를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은 저는 1,000원대에서 1,200원에서 300원대까지는 일단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00원에서 300원대까지는 일단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라인마저도 일단 재차 깨진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1,000원 아래까지 또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일단 홀딩을 진행을 하시고 1,200원에서 1,100원대 여기를 좀 마지 노선으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즌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절가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 1,100원에서 1,200원대 여기를 최종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일단 지금 매수가 자체가 2,270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슈팅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한 2,500원에서 6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는 그 정도로 좀 셋업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S까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203번님께서 에머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38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밀리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마리화나 관련주인데 왜 밀릴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급락이 나와서 시청자분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12 부분들의 발행을 또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12 부분들이 지금 원래는 9월 5일 날에 일단은 발행을 하는 사채 만기일이 그 정도인데 지금 정정하고 나서 보니까 11월로 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발행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지금 인수하는 12 기업에서도 돈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쉽게 좀 얘기하면은 그냥 서로 그냥 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얘기하면은. 네. 네, 일단은 마리아나 관련주이긴 한데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는 실적 잘 나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오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자회사가 또 대마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한 모멘텀이 일단은 얹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에머리지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 이 12 발행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저는 연기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으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에머리지 부분들이 계속 12 발행이 연기가 된다는 게 일단은 주가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마 관련으로 좀 엮여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큰 손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을 수익을 먹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1,380원에 지금 3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마 관련을 보고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종목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머리지를 일단은 지금 보면은 거의 평단가 근처잖아요. 네.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장중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너무 크게 수익을 먹고 나오려고 욕심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을 챙기고 바로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우리바이오나 오성천단소들이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대장주 말씀드려봤고요. 또 대마 관련주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그 우리 바이오 네. 5,500원에 한 20% 정도 돼요. 지난번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좀 올랐다라는 소식에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 그때는 아니고 네. 한 작년쯤에 샀을 때요, 작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럼 매수가 위로도 살짝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매도를 안 하셨네요, 시청자님. 아니, 이게 살짝 올라오니까 그때 못 팔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바이오가 6,0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매도를 안 하셨거든요, 시청자님이. 좀 6,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시세 한번 나오면?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네.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내 평단가보다 조금의 수익이었는데 꺾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수익을 확정짓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이 대마 관련했을 때 좀 시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선택은 좀 잘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테마로 접근을 할 때는 1등 혹은 2등으로 거론되는 종목군들, 특히 수익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종목군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대마 관련했을 때 대장이 우리바이오입니다. 지금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갭 떠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거래량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6,000원대까지는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강하게 뚫지 못하신다 하시면 일부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게 올랐으니까 이평선이라고 이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함께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오늘같이 굉장히 크게 시세를 폭발했다 보니까 한 3거래일 정도는 조금 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한 7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갔는데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지지부진한다. 근데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급등을 했을 때 이 보라색 선 있죠. 보라색 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하시면 그때는 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때도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0원까지는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익절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바이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대선 테마주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현대약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00원에 10%요. 뭐 최근에 들어가셨던 거죠, 시청자님? 네, 네, 그 테마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목표가하고 네.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되나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뭐 대선 토론 관련해서 뭐 대마뿐만 아니라 뭐 낙태권 관련해서도 좀 설전이 이어질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낙태권 관련한 테마주로 들어가 있긴 한데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총 대비 실적이 또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닌 기업이거든요. 일단 뭐 주력
제품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에로 하이바 같은 경우도 현대화품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적 부분들은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기관들이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뭐 물량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이게 물량이 조금씩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여쭤보셨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일단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일단 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상승 기조가 일단은 당분간은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일단 생각보다 거래 대금들이 좀 터졌어요. 앞전에 거래 대금에 비하면 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눌림 조정이 나와준 상황에서 일단은 추세 전환시켜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일단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일단 추세 반전에 대한 트리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를 좀 여쭤보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평단가가 조금 아쉬워요. 일단 지금 5,5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5,5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끊기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 아마 매물소하고 또 슈팅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슈팅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한 6,500원 선까지는 일단 슈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500원에서 6,000원대를 밴드 라인으로 잡고요. 이 라인에 일단 현대화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굳이 이걸 또 반매도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반매도하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셋업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손절가도 일단 봐야겠죠. 손절가는 저는 앞전에 추세 전환 시켜준 그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 4,200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일단은 이탈을 안 해줘야만이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 6,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고 가시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4,200원대 만약에 눌림 나오고 지지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4,200원까지 눌림이 안 나오면 4,500원대 이 안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대선 TV 토론 앞두고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샤페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91원의 비중 20%인데요. 김시인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시간회에서 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브릿지바이오와의 기술 도입 계약 해지 소식을 전해줬는데 4%나 밀렸는데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4% 하락한 이유가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면서 다소 투심이 약화된 상황들, 다만 수령한 선급금 같은 경우가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샤페론 같은 경우가 한 8월 말부터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아토피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임상 이상을 지속하라는 권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시장이 약 55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또 이제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긴 하나 지금 너무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내일 종가상을 보게 되었을 때 5일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종가상을 조금 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조금 걸리는 부분이 기술적인 차트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놨는데 계속 일정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또 지지하거나 혹은 뚫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또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페론 지금 시간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내일 시장에 대비 전략 좀 든든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